화면 잘 보이십니까? 무경칠서. 예. 이게 뭘로 해서 화면이 좀 크게 보이던데. 별로 안 커지네. 아니 지금 잘 보인? 작아졌습니다 교수님. 네 지금 상태 좋은데요. 너무 커. 이렇게. 너무 커. 예. 그 아침부터 저기 황 선생님이 말이 많으니까 읽어보셔. 네. 무경칠서 이거 가독성이 떨어진 걸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 화면으로 보면요. 시간 갑니다. 그럼 안 읽겠습니다. 교수님 빨리 읽은 분으로 바꾸십시오. 그럼 안선 선생님 읽어봐. 무경칠서시 북성 조정 자귀 궁서 관서, 관서 빈행적 반행, 반부할 반행적 때 있죠. 반행적 병법 총서 시 중국 고대 제1부 군사 교과서 번역해봐. 무경칠서는 북경 조정의 북송시대 조정에서 북송 조정에서의 그 관서 반행으로서의 병법 조정에서 반포에서 간행한 반포에서 간행한 병법 총서로서 이며 네, 중국 고대 제1의 군사 교과서이다. 예. 타유 손자병법, 오자병법, 그다음에 육도 삼약할 때 육도. 육도 삼화법, 삼약, 그다음에 물류자. 물류자, 위공문대. 이위공문대, 칠부 저명병서, 구편, 예? 십편 이성, 휘, 휘편 이성, 그것은 7가지예요. 손자병법, 오자병법, 육도, 삼화법, 삼약, 물류자, 이위공문대 7개의 저명한 병서로부터 모아서 편집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유자는 여기까지 가야 되겠죠. 모아 편집한 것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다. 여기 우리 책에는 삼화법 대신에 손빈병법이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개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줘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 문과시험에 무경칠서가 필독서로 들어가 있죠. 네, 읽기만 하세요. 네, 송조일의 일직 자귀 무학 필독적 무경칠서 집중요 고대 중국 군사 저작적 정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발음이 네. 나오지 않아요? 네. 송조 이래로 줄곧 무학의 그거 좀 쑥스럽네. 어떤 무학의 한자도 똑같네요. 무학에서 반드시 읽어야 될 무경칠서로서 무학의 필독으로서의 무경칠서는 이게 낫겠네요. 집중되었다. 고대 중고 군사 저작의 정화로 집중되었다. 주중 군사 사학 야시 중국 문화사적 일개 돌출적 특점. 군사학을 중시하는 것은 또한 중국 문화사의 하나의 아주 특별한 특징이다. 사실은 이 군사학은 오늘날도 중요하죠. 예. 무경칠서시 북송 조정제 군사 이론 건설상적 일개 공헌 기본 포괄료 북송 이전적 아국 고대 군사 저작적 대표작. 무경칠서는 북송 조정의 군사 이론 건설상에 있어서의
일개 하나의 공원이며 그전에는 이게 이제 뭐 병법서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는데 이 병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지금 현대어로 말하면 이제 군사. 우리나라에도 군사학과가 있는 학교가 몇 군데 대학이 있죠. 대전대에 있던가. 일부 이제 뭐 국방부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연계된 학과는 뭐 사이버 뭐 정보 뭐 해가지고 몇 군데 학과 있고 또 고등학교도 서울에서 옛날에 광운 고등학교가 군대에서 필요한 몇 가지 분야와 연계된 그런 학생들을 뭐 부사관이라든가 뭐 특기로 이제 뽑는 그런 학과들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도 사관학교뿐만이 아니라 일반 대학의 사관학교에서는 아무래도 군사학을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모든 분야를 다 포괄하기 어렵잖아요. 특히 사이버 보안 같은 거 어떻게 사관학교에서 그걸 다 하겠어요. 그런 특수병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일반 대학과 일반 고등학교와 연계하는 게 좋겠다. 근데 물론 이제 국방대학도 있고 거기서 군사학을 어느 정도 깊이 있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양 군사학뿐만 아니라 동양 군사학도 어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좀 뭐라고 할까 일천하죠. 이런 분야도 좀 이 국방부라든가 국방대학에서 한번 좀 관심을 갖고 동양 군사학도 좀 뭐라고 할까 심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군사학이라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서양에서는 일찍부터 수많은 고전들이 많죠. 전략론, 또 전략론이 가장 대표적인, 그다음에 전쟁론, 예. 제 방에 있는 책들이 많은데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우리 사서도 마찬가지지만 사서 뭐 신유학, 성리학이 확립된 게 송나라 때잖아요. 결국은 닥쳐야 이런 데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 북송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북쪽의 몽고족, 이민족의 핍박으로 엄청나게 시달린 시대입니다. 근데 결국은 남성으로 밀려나잖아요. 이 사서를 중심으로 성리학을 확립한 집대성자가 누구예요? 주자잖아요. 주자가 남성시대 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북송시대에 왜 주염계, 소강절, 명리학도 이때 이론적으로 심화되잖아요. 물론 이제 국법 명리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떤 학문이나 문화면 이런 특징을 갖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머무르지 말고 왜 그러한 사상이 특출나게 심화되고 발달할 수밖에 없는가. 사회, 역사, 경제적인 배경을 아우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작에 가장 여러 가지 이기론이 있지만 가장 특출한 문화사적인 특징이 뭐예요? 존왕양이거든요. 왕을 높이고 오랑캐를 배척한다. 계속 오랑캐들한테 시달리니까 그 오랑캐를 극복할 만한 이념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이념의 또 다른 토대가 꼽힌 것이 바로 성리학이다. 그래서 성리학은 강한 배타성을 갖고 있어요. 이민족에 대한. 그러나 결국은 남성으로 밀려서 결국은 원나라 징기스칸 한테 밀려가지고 결국은
왕조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예를 들어서 손자병법, 오자병법, 육도삼화법 이런 것들이 이거는 민간에서는 도저히 연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문자를 모르니까. 이거 어떻게 말하면 비전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국가적인 사업으로 편집해서 고위, 요즘 말로 말하면 사관학, 그러니까 고위 장군들에게 교양으로 보급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무경칠서를 국가에서 반포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러한 이민족의 핍박과 군사 양성, 전략 전술의 고도화가 필요했던 시기에 무경칠서가 국가 공인으로 반포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영향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거죠. 네. 또 하나는 조선조에서는 어떤 딜레마가 있었냐면 여말에 무신들의 반란이라든가 무신들의 횡포가 엄청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관들도 이성계처럼 활만 잘 쏘가지면 안 되겠다. 이성계는 무식한 사람이잖아요. 응? 이성계의 가장 유명한 게 뭐예요? 말 타고 달리면서 거꾸로 매달려서도 활을 쏘는데 백발백중이었다. 그 유명한 일화죠. 예. 그런 자신도 이성계의 참모들이 볼 때는 어때요? 이러한 활 잘 쏘고 칼 잘 쓰는 사람만 이 무관의 고위층에 임명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전기 특히 뭐예요? 최고위층 무관은 문신들이 좌우했잖아요. 주도했죠. 그러면서 문과 시험에도 사서라든가 오경 중에 하나를 외우게 하거나 잘 이해는 못하더라도 외우게 하는 과목도 끼워놓고 무경칠서라고 하는 솔직히 칼 잘 쓰고 활 잘 쓰는 사람이 한문 공부해가지고 병법서를 해독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완벽하지 않더라도 이런 과목이 시대가 되면서 자꾸 추가해서 교양을 추가하는 거죠.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경칠서가 우리나라에도 필수적으로 도입이 되고 문과시험에 이제 끼어들게 되는 거죠. 사서라든가 이런 오경에 대한 문관처럼 다 답안지를 이걸로 쓰는 거 아니지만 배송이라고 그래요. 외우게 하는 거. 예. 이런 과목도 끼워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군을 임명할 때 무경칠서 하나를 외우게 하는 과목을 끼우게 하면 어떨까? 내가 대통령 되면 그러고 싶은데. 칼 나눠주기 앞서서 저 손자병법 시계편을 한번 외워보시오. 응? 저기 우리 군인 가족 지금 자제분이 지금 현역 군인이시잖아. 황선생님 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이 대통령 될 리가 없을 것 같아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장교 출신 우리 김종범 선생님 의견은 어때요? 저는 교수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예, 그리고 제 아들 있지 않습니까? 예. 작은 아들이 지금 이제 현역 현역이던가? 예, 현역 장교인가? 예, 예, 예. 어, 근데 작은 아들이 군사학과를 나왔거든요. 어디지? 군사학과 있던 학교가? 예, 청주대학교. 아, 맞아. 예. 성주대에 있다. 그런데 그 군사학과의 그 자료가 보니까 손자병법도 하고 서양 전쟁사 그 군사학과가 그 아주 광범위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그분 엄청 동양 넓어요. 이 군사학이 우리 그 전통적인 용어로는 병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네.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이 병자가 병사도 되고 사람도 되고 무기, 물건도 되고 사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전쟁. 예, 예. 그러니까 병학은 모든 의미를 포괄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기본적인 게 리더십이잖아요. 근데 리더십이라는 게 뭐예요? 리더십의 이론 기초가 고전 아닙니까? 그래서 이 포괄적일 수밖에 없죠. 물론 뭐 일반 고전을 다 할 수는 없더라도 훌륭한 장교가 돼서 나중에 별을 다는 그런 거 보니까 김정은 선생님도 상당히 애국자 집안이다. 응?
아들 둘이 다 국가에 헌신하는. 근데 말이죠.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뭐 이북형이지만 큰형 작은형이 국가유공자로서 비명에 가는 바람에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지 않습니까? 예.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 그게 좀 안타까워요.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으면 뭐예요? 얘기가 좀 엉뚱한 데로 갔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뭘 포괄했냐면 북송 이전에 중국 고대 군사 저작의 대표작을 포괄한다. 각각은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대부분 이제 전국시대 때 자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인물들이야 뭐 춘추시대 때 인물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육도 같은 경우도 강태공의 저작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강태공은 어때 사람이에요? 서주 시기 사람인데 그 시기에 병법서를 출간한다고 하는 건 어렵죠. 그러니까 아마도 강태공의 이름을 가탁해서 만든 책으로 봐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읽으세요. 하천술요 1계열 군사 전략 사상화 전술 원칙 의추료 응추료 중국 고대 인문 대전쟁적 인식적 정화 예, 마저 읽으세요. 불론 제군사 이론상 환시 제전쟁 실천 중 타도 대후세 내지 세계 산생요 심원적 영향. 안 선생님 이렇게 읽으면서 번역이 되지. 근데 대충 뉘앙스는 알겠는데 이거를 마지막 문장 번역해봐. 이거는 문법인데 뭐 쉽잖아. 군사 이론은 불론하고 여전히 전국 전쟁을 벽이 가깝지. 벽하고. 아니요, 벽 멀어요. 벽 없어요. 이렇게 빨간 표시 해줘도 모르겠어? 뭐뭐에도 불론 여전히 모두 여기 황 네. 박사님 한번 해보시오. 군사 이론이든 또는 전쟁 실천 가운데에서 이를 막론하고 그것은 모두 후세 내지 세계에 대하여 심원한 영향을 낳았다. 예, 그래도 좀 기분이 괜찮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걸 바래요. 여러분이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나아져야지. 근데 저 총기발랄한 이 대구 내려가더니 어제 뭐 막창을 먹었더니 번역하는 게 영 막장이야.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막창을 함부로 먹으면 안 돼. 저걸 그러면 막장이 돼버리잖아. 자, 한숨을 쉬고. 예, 제 상이 있으니까 군사 이론상에서든 아니면 여기서는 또는이 아니에요. 아니면 물론 또는도 틀린 건 아니죠. 아니면 전쟁 실천 중에서든 막론하고 그것은 모두 후세 내지 세계에 대하여 심원한 영향을 낳았다. 그것은 1년에 1계열의 군사 전략 사상과 전술 원칙을 서술하였으며 중국 고대 사람들의 전쟁에 대한 전쟁 인식에 대한 정수를 응치 모아놓은 것이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구분하죠. 예. 전략은 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넓은 의미로 포괄하고 구체적인 사항, 어떤 국지적인 이런 걸 할 때는 전술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전략 전술을 늘 함께 쓰죠. 전략과 전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서양 고전 가운데 전략론은 있어도 전술론은 없어요. 이건 이제 국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략론, 전술론은 나중에 원하면 제 방에서 먼저 본 사람이 가져가세요. 어디 구퉁이에 꽂혀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 저 손들었어요. 예, 군인 가족이 가져가는 게 좋겠죠. 하나하나 나눠줄게. 저기 김종원 선생 자제분은 이미 갖고 있겠다. 전쟁론이나 전략론은.
읽을만 해요. 다 읽을 필요는 없어도 앞부분에만 읽어도. 예, 그다음에 김종국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되나? 타시 중국 고대 병서적 정화, 시 중국 군사 이론 전당, 전당리적 기혹, 괴보, 계곡, 보배보. 계보, 타 붉은 번역해봐요. 시, 번역해봐요. 길게 읽으면 또 잘 못 읽으니까. 그것은 그것은 중국 고대 병서의 정화이며 중국 군사 이론 발전 아니야. 이론 전당. 이론 전당의 전당 중에 귀한 보배다. 오, 좋습니다. 야, 이 장족의 발전이 있었구나. 아유 무슨 음. 타 붉은시 중화민족적 정신 제부 타시 세계 인민 공동적 야시 세계 인민 공동적 정신 제부. 이것도 할 수 있겠죠. 그것은 그것은 중화민족의 정신 재산뿐만 아니라 제부일뿐만 아니라 제부일뿐만 아니라 또한 또한 세계 세계 시민 공동적 정신의 제부이다. 예, 세계 인민의 공통적인 정신 제부이다. 못할 때까지 해보세요. 이제 더 이상 한 개도 왔어요? 타 전정료 중국 고대 군사학적 기초 대중국화 세계 발전 근대 현대 군사과학 기료 적극적 작용. 그것은 그것은 중국 고대 군사학의 기초로 존정되었으며 기초를 닦았으며 기초를 쌓았으며 중국과 세계 발전 근대 중국과 세계 발전에 현대 군사 과학 현대 이거는 좀 어렵겠네요. 잘 보세요. 중국과 세계에서 근대 및 현대 군사 과학을 발전시키는 데 대하여 적극적인 작용을 일으켰다. 요 대자가 일으키다 걸리는데 요 사이에 요 주어와 서술어와 목적어가 있어서 이런 문장은 그 처음 단계에서는 쉽지 않았겠네요. 마무리하세요. 교정 분행 원행 교정 반행 모경칠서 시 북송 조정 제군사 이론 건설 상적 일개 공원. 반행은 발행이란 뜻이고요. 무경칠서를 교정하고 발행한 것은 북송 조정에서의 군사 이론 건설상에서의 하나의 공헌이다. 그래도 이 토요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나를 상당히 고무시켰네요. 네?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 오자. 가자마자 오게 되는 오자. 자, 안 선생님 읽으세요. 인트로. 오자 BC 380년경에 만들어진 책으로 손자와 나란히 평가받으며 정치가로서도 선구적인 역할을 한 오기의 병법서이다. 전국시대 초기에 초나라의 재상으로 눈부신 업적을 남긴 오기가 초나라의 신하가 되기 전 곧 위나라의 장군이었을 때 섬기던 문후와 그의 아들 무후에게 병법을 설명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원래는 48편이었다고 하나 지금은 도국, 요적, 치병, 논장, 응변, 여사 등 6편만 전한다. 예, 이
우이부노와 우이부 때 이 우리나라가 가장 강대국으로 이름을 날린 그런 사람이죠. 예. 맞아 읽으세요. 손자가 노자의 영향을 받은 병법서라고 한다면 오자는 법과 사상의 흐름에 속하는 병법서이다. 오자는 내용이나 사상적인 무게로 보아서는 손자에 비해 떨어지는 편이지만 저자인 오기의 행적은 손자보다 화려하다. 오기는 젊은 시절 공자의 수제자인 증자의 문화에서 배웠는데 점차로 법치주의에 기초한 부국 강병을 꾀하는 법과 사상으로 기울어져 실천적인 정치에 몸을 담게 되었다. 처음에는 공자의 출신지인 노나라에서 일을 했는데 노나라와 제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자 그의 아내가 제나라 출신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았다. 그러자 오기는 아내를 죽였다고 한다. 그 때문에 평판이 나빠져 노나라에서 쫓겨난 뒤 위나라로 도망쳐 문후에게 등용되었고 전성 기지인 서하의 태수가 되어 공을 세웠다. 그러나 무후가 집권한 뒤 정적들의 모함으로 실각하고 초나라로 망명했다. 초나라 도왕의 눈에 들어 재상이 된 오기는 스스로 병사를 이끌고 나가 많은 전공을 세웠고 왕족들의 사적인 권한을 제한하는 중앙집권 정책을 강행해 초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공을 세웠다. 그러나 그 때문에 왕족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고 결국 도왕이 세상을 떠난 후 암살되고 말았다. 예. 참 이 병가나 법가 사상가들이 제명에 산 사람들이 거의 드물죠. 이 나중에 뭐 손빈 얘기가 더 극적이지만 여러분들 꼭 저기 손무 오기 열전 사기 번역판으로 꼭 한번 참고하세요. 오기에 대해서 자기가 간첩으로 혹시 내통하고 있다라는 의심받는다 해서 아내를 죽인 이거에 두고두고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비난받는 것 중에 하나죠. 나 같으면 이게 가능한가요? 아내가 의심받는다고 해서 아내를 죽여? 예. 차라리 관두지 관직을. 뭐 그렇게 인고 부분은 아니지만 좀 상황이 구체적인 상황은 좀 그 문헌상으로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어쨌든 오기는 유교적인 경향성을 갖고 있다가 점차 법치주의로 흐른다는데 이게 사실 의미심장해요. 우리가 정치적인 어떤 방안을 강구한다고 그럴 때는 가장 정치 이념이 있기 전에는 뭐였어요? 상제 중심에서 상제의 권위 인용에서 통치력과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해서 일반 다수를 리드하고 복종시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천자죠. 근데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상제에 대한 믿음이나 권위가 약화되니까 정치적인 권력이 어떻게 돼요? 점차 하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각자라고 한다면 상제를 대신할 만한 현실적인 권력의 정당성을 어디서 찾아야 될 것인가? 가장 쉬운 게 뭐예요? 힘센 놈이 장땡이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왜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 사슴인가? 왜 수컷들이 한 놈 남을 때까지 피 터지게 싸우고 수십 마리의 암컷들을 독점하잖아요. 맞죠? 그런 사례가 있죠? 네네. 네. 그러면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참, 사람도 선생님 어떻게 얘기 잘 들려요? 예, 잘 들립니다. 네,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스피커 상태가 안 좋다, 김정우 선생님은. 계속 메아리가 들리네. 어쨌든 이런 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수많은 학자들이 있었겠죠. 그게 제자백과예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가장 이론적으로 그럴듯하게 이론을 제기한 사람이 공자죠. 포기한 사람이 노자고. 그건 하나의 흐름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간섭하기보다는 놔둬라.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전 세계가 코로나를 대응하는 방식이 다 조금씩 차이가 있잖아요. 스웨덴이나 이탈리아는 어느 정도는 그냥 방임하는 게 좋다. 내성을 키워서 자연 면역을 도모하는 게 좋다. 노골적으로 이런 얘기를 못 하더라도 이탈리아는 그 덕에 수많은 고령층이 많이 돌아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측면에서 보면 비인륜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반드시 비난받을 일인가. 제 얘기도 좀 위험한 수 있겠지만 아베도 초기에 그런 관점을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반면에 이번에 보면 무작위로 10,000명인가 검사했는데 그 뭐 항체 형성이 5%밖에 안 되더라. 전 세계로 1위예요. 좋은 측면이 있지만 일반적인 다른 나라가 15% 30% 항체가 형성된 나라에 비하면 나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느 게 옳다 그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개인적인 인생 삶도 그렇잖아요. 막 건강보조식품을 많이 먹고 막 산삼 먹고 그래가지고 조금 더 남보다 10년 20년 더 살게 되면 개인적으로 많은 좋은 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자녀들에게는 불편한 점도 많은 거죠. 제가 너무 편협한 얘기인가요? 저는 이 두 가지를 함께 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 했더니 변명이십니다. 그런 뭐 비겁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비난을 감수하고 오늘 아침에 일찍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산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로 다스리다. 처음에는 뭐 예로 다스리는 게 맞죠. 여러분들이 이게 유교에서만 말하는 예가 아니에요. 공자 이전의 예는 뭐예요? 기후제 같은 걸 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지도자가 하늘에 아주 재물을 놓고 비가 안 오니까 기후제를 지내. 그럼 일반 백성들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과도기죠. 예? 신비적인 관념으로 이런 관념을 아는 사람은 극히 일부분이잖아요. 여기다가 주변의 주술사들 원래 점을 치고 여러분 거북 좀 보세요. 원래 점 치는 게 다 누가 점을 치는 거예요? 기득권, 넓게 말하면, 좁게 말하면 보여주기 위한 주술이거든요. 전쟁을 할 때도 여기 뒤에 계속 나오는데 전쟁을 앞두고 다 점을 쳐. 점을 치지 않고 의식을 거행하지 않고 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고 전쟁을 수행했다가 지면은 모든 원망과 잘못이 기득권과 지도자에게 좋게 말하면 장군한테 몰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과도기라는 거죠. 전쟁이든 정치 권력이든 다 보여주기 위한 의례의식이 필요한데 그게 원초적 의미의 예예요. 교수님, 예, 그 대목에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주세요. 예, 그 예전에 공자 이전에 그 제사라 그 예라고 하는 부분이 신에 대한 그 제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신을 전제로 한 예법이고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 보면 문화행사지만 그 당시로 보면은 보여주기 위한 예. 어떤 유교적으로 말하면 심신의 안정이지만 국가적으로 말하면 정치 권력의 정당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하나의 형식이죠. 아, 예. 저도 그걸 좀 느껴가지고 그랬어요. 네. 보여주기도 보여주지만은 그 보통 이제 유정자들이 제사를 지낼 때 제사를 지내는 그 의식 과정에서 다스리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봤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네. 제사의 원류가 그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는 뭐예요? 뿌리 확인 작업이거든요. 서주시대 때 제사 의식을 보면. 그러니까 오늘날 유사해요. 민족 대이동. 우리는 같은 뿌리의 자손들이다. 이건 뭘 도모하는 거예요? 천자왕실의 안정을 도모하는 거예요. 제후가 다 동성동본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에 불참했다고 하는 것이 전쟁 명분에 가장 석용해 보면은 조상의 제사를 게을리한다라는 건 뭐예요? 전쟁의 가장 큰 명분이 돼요. 그러니까 제사를 게을리하는 것은 벌써 이반의 조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뿌리가 오늘날에도 유지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나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예. 근데 이게 점차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유교적으로 말하면 도덕적인 의미의 관념으로 바뀌게 되고 결국은 지도자는 도덕성을 가져야만이 정치적인 권력의 정당성을 갖는다. 그러지 못한 지도자는 몰아내거나 배워도 좋다. 이런 식의 논리가 진행이 되는데 그 미개한 춘추 전국시대 때 그러한 시대적인 조건에서 보면 그런 이론을 탐탁하게 여길 지도자는 없다. 내가 어느 정도 무력에 자신이 있고 내가 어느 정도 기득권이 형성이 돼 있을 때 도덕성을 요구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자연히 뭐로 바뀌게 돼요? 객관적인 규정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신비적인 관념에 의해서 진행되는 제사의식이라는 의미, 유교적인 의미, 도덕성을 기반으로 한 문화적인 의미, 정서적인 의미가 강조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기득권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정당성 확보로서 받아들이기 수용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일반적인 객관화된 규정을 선호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법이죠. 유교적으로 말하면 장군이 도덕성이 있고 리더십이 있으면 군사들이 자연히 순응한다. 그런 측면이 오늘날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아, 우리 중대장님은 진짜 우리들한테 너무 잘해주니까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날에 보더라도 있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중대장이 그 한 중대를 통솔한다? 오늘날에도 어렵지 않겠어요? 하물며 2000년 전에 리더십의 이론으로 볼 때 장군이 모든 다양한 오합지졸을 다스릴 때 그 이 손자나 손빈병법의 리더십으로 다 통솔이 되겠냐? 저는 불가능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리더십 가운데 여기 병법에 나오지만 단호한 신상필벌이 강조될 수밖에 없겠고 그래서 뭐 읍참마속이니 자기 측근을 뵐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리더십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극단화되는 게 법치고 따라서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유가 계열의 소양을 쌓았던 오기라는 오기가 좀 저보다 오기가 셌어요. 그래서 여기에 만족을 못하고 뛰쳐나간 거죠. 근데 똑같은 계열의 극단적인 예가 누구예요? 원래 진시황의 재상으로서 분석행위를 주도했던 이사, 그 다음에 말은 더듬었지만 법가를 집대한 한비, 이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누구 제자예요? 순자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법치의 이론가들은 기본적으로 죄다 유교적인 소양을 바탕에 둔 사람들이었다. 다시 말하면 병가든 법가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병가 법가는 제자백가라고 보기보다는 그건 물론 한때는 그렇게 분류되지만 유가의 좌파로 볼 수 있다. 저는 이제 늘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데 명리나 풍수를 주도한 이론가들은 죄다 누구예요? 낙행한 유학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명리나 풍수도 결국은 어떻게 보여요? 유학의 세속의 계열로 보는 게 옳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기 여러분들 손자병법이나 오기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논어맹자만 제대로 읽으면 쉽게 이해가 돼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풍수원전, 명리원전 제대로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유교 이론의 기본은 알고 이해해야 된다. 개념이라도. 네. 아무리 점잖은 유학자더라도 그 뭐예요 조정에서 퇴출되고 낙향되면 어디에 주안점을 두겠어요? 일부는 뭐 낚시나 등산으로 신선 노름을 하겠지만 일부는 억울할 거 아니겠어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해서 이렇게 추방됐고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구론 아닙니까? 결국은 명나수에 투신해서 물고기 밥이 되잖아요. 그런 아주 극단적인 그 관료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측면에서 인생을 연구하고자 하는 학자들이 있겠죠.
오기에 관한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다 제자백과에 오기 내용이 인용 안 되는 제자백과가 거의 없어요. 특히 한비자가 오기를 상당히 좋아하고 약간은 비판적인 한비자라는 책의 오기의 일화가 무수하게 인용되고 있습니다. 오기가 가장 유명한 건 마지막에 피살되고서 나의 그 목을 저 동쪽 성문에 걸어라.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싶다. 했던 일화가 너무너무 유명하죠. 예. 아, 진짜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아내를 죽이니까 죽을 때까지도 유언을 이렇게 남긴 사계열전에 있어요. 예, 일화 뭐 번역판을 읽으면 금방 하니까 이거 읽고 나중에 오기에 관련된 자료 아까 본 걸 보도록 하죠. 또 아까 누가 김정은 선생님 말고 들으신 분이 있던데 여자분 이름을 내고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죠? 아, 이승희 선생님 음소거 해제해 보세요. 네, 한번 했습니다. 읽어보세요. 예, 도곡편 한번 읽어보시오. 오자의 첫머리에는 오기가 문우와 처음 만났을 때의 경위를 밝히고 이어서 국정의 기본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온다. 예, 계속 읽으세요. 먼저 나라를 화합한 뒤에 대사를 도모한다. 옛날 나라를 잘 다스렸던 군주들은 반드시 먼저 백성을 교화하고 만민과 친화를 이루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인화 단결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군주가 각별히 유념하고 있어야 할 단결을 해치는 4가지 불화가 있으니 바로 나라의 불화, 군대의 불화, 부대의 불화, 전투의 불화이다. 국내가 평온하지 못할 때 군대를 내보내서는 안 된다. 군대가 화목하지 못할 때 출전시켜서는 안 되고 부대가 화목하지 못할 때 전투를 시작해서도 안 된다. 전투에 임해서 아군이 일사불란하지 못하면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영명한 군주는 먼저 나라의 화합을 이룬 뒤에 대사를 도모했던 것이다. 또한 대사를 도모하기 전에는 반드시 조상의 영전에 고하고 귀갑점으로 천시를 살펴 기란지구가 나타나면 실행에 옮겼다. 이렇게 함으로써 백성은 군주가 자신들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며 희생을 아낀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렇게 한 뒤에 전쟁에 임한다면 병사들은 용감히 싸우다 죽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글쎄요, 여기 얘기해서 뭐 과연 그럴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 저 맹자에도 나오고 전쟁할 때 그 상황 천시라고 하는 건 이제 자연 기후적인 조건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리, 그러니까 우리가 진지를 어디에 구축하느냐. 그래서 천시보다는 지리가 더 중요하고 지리보다는 인화가 중요하다. 이 맹자에도 나오고 우리 손자병법에서도 봤었죠. 네, 가장 전투의 요체는 기본적으로 구성원 간의 단결, 그 화목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오자서에 보면은 어떤 집단으로서 이렇게 전체 집단, 그거보다는 좀 구성 집단, 그 하부 집단을 이렇게 차별화해서 나가는데 사실은 나라의 불화보다는 나라를 구성하는 인화가 더 중요한 거겠죠. 예. 그러니까 요거를 전제로 해서 요 4가지 불화를 얘기했다 보면 되겠죠. 실제로 뭐 전쟁 중이 아니지만 군대 경험 있는 사람들은 다 알죠. 요즘에야 뭐 구타도 없고 그렇다지만 아주 그 못된 그 뭐예요, 자기 고참 있으면 진짜 막 핑계만 있으면 쏴 죽이고 싶다 이런 얘기를 그 심심하게 들릴 때가 있어요. 요즘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전쟁 나가면 총을 거꾸로 든다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예.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데 조상의 영전에 고한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거는 예전에 그 뭐예요? 그 군주가 이 주도해서 나가는 전쟁은 조상의 위패를 그 싣고 나가요. 그건 뭐예요? 이판사판이다라는 거죠.
가장 유명한 사례가 뭐예요? 무왕이, 그러니까 주나라 무왕이 그 은나라 마지막 폭군인 주임금을 뵈러 출동할 때 조상의 위패를 수레에 싣고서 출동을 하잖아요. 이때 이제 백의숙제가 와가지고 간언을 하죠. 어떻게 신하로서 군주를 시해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강태공이 이따가 이제 다음 주에 육도 삼략을 보게 될 텐데, 강태공이 병사들이 백의숙제를 죽이려고 하니까 말리잖아요. 예, 조상의 영전에 고한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의패를 가지고 나간다. 그 예전에 제가 그 충주댐, 아이고 거기에 그 유명한 그 관광지가 뭐죠? 그 경치가 있잖아요. 충주댐에 그 한데 뭐 바위도 있고 뭐 있고 그런데 양반들 여행 안 다니구나. 안양팔경? 반양팔경 말고 또 뭐 그런 거 있는데 거기 그 스물됐던 그 주민들을 만났을 때가 있었는데 그 아마 오래된 뼈대 깊은 집안인가 봐요. 그 스물에 앞서서 이사할 때 사당에 모셔진 위패를 가장 먼저 가지고 이사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화재가 나도요 가장 먼저 조상의 위패를 먼저 신경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후대에는 어떻게 돼요? 그 위패 대신에 뭘 쓰죠? 여러분들 다 지방으로 그 차례나 이런 기재사 칠 때 지방 쓰죠? 위패 모시는 집안 있습니까? 혹시 김정은 선생님 위패 모시나? 그 네? 사진이 영전이 있으면 그냥 사진을 놔놓고 지방은 안 씁니다. 예, 뭐 영정 모셔요? 예, 그러니까 아니 그 김정은 선생님 영전을 지금 모시고 있다고? 영전이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분 사진이 있으면 사진을 놓고 그냥 지방은 안 씁니다. 사진이 없는 분들은 지방을 쓰고 그렇습니다. 영정 쓴다는 얘기는 고전에는 없어요. 그 시기에 사진기가 없었으니까 그렇겠지. 네. 근데 이제 물론 그 그림도 있었을 텐데 그런 거는 내가 아는 그 예법에는 없어요. 예. 초상을 놓고 한다라는 건. 뭐 그거야. 형식이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점을 친다고 하는 건 뭐 후대에도 많이 전쟁을 앞두고 많이 치는 거죠. 또 우리가 삼국지 보면 뭐 제갈공명 적벽대전 같은 거 보면 뭐 바람의 방향 이런 거 예측한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우리 저 제갈공명집도 뒤에 나옵니다. 예. 이 책도 아마 후대에 편집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근데 여기 보면 이게 그대로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보여주기식. 예. 또 하나 물론 출정식 할 때 오늘날에도 출정식은 다 있죠. 어느 정도는. 수색 들어갈 때도 의식을 하고 들어갔지 않나요? 군대에서? 밤에 잠복 들어갈 때 여러 가지 간단한 의식은 치르죠. 예, 그렇게 알고 그냥 있습니다. 점호만 하나? 이제 수색 들어갈 때는 굉장히 그 철저하게 장비 점검 이런 걸 하고 또 방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가족에 대한 또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의식을 간단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색 안 들어가 봤어? 저는 수색 안 들어가봤습니다. 제 아들이 수색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군대에 있을 때 아니, 아침에 조회할 때 요새 그 왜 그 일정한 거리를 둔다고 했는데도 수색이 필요한가? 그 들어가 하룻밤 군인들은 자는 거 아니야? 제 자는 거 맞습니다. 예. 말이 뭐 잠복이지 자잖아. 아닙니다. 걔들은 살벌합니다. 예. 아이 물론 엄중하지. 엄중한데 자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마무리하는 걸로 하죠.